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30쪽의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턴 운동 법칙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뉴턴이 만들었겠죠. 뉴턴이 운동 법칙은 뉴턴이 만든 물체의 운동에 관한 법칙으로서 총 3개의 법칙이 존재를 할 겁니다. 교재 30쪽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30쪽에 뉴턴 운동 1법칙, 31쪽에 2법칙, 그 다음에 33쪽에 총 3법칙까지 3가지 법칙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법칙인지만 간략하게 한번 보고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뉴턴 1법칙은 우리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맞죠? 무슨 법칙이냐? 관성법칙입니다. 관성법칙. 그 다음 두 번째 31쪽에 있는 뉴턴 운동 2법칙은 그냥 2라고만 할게요. 이거는 가속도 법칙입니다. 가속도. 그 다음에 33쪽에 등장하는 3법칙 같은 경우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성법칙은 중학교 때 배웠고 요거 두 개가 아마 새롭게 배울 내용일 겁니다. 사실 작용, 반작용 내용도 중학교 때 관성 배울 때 살짝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법칙입니다. 뉴턴 운동 1법칙으로서 관성 법칙입니다. 자,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면은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물체가 만약에 정지해 있다면은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물체가 이번엔 어떠한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물체에 아무런 힘도 안 가해질 거예요. 그럼 속력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등속도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성에 대한 정의가 나올 건데, 관성.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관성. 습관적인 성질. 물체가 그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습관적인 성질을 관성이라고 그럴 겁니다. 자, 이 관성이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밑에 줄 칩시다. 뭐가 영향을 준다? 그렇죠.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따라서 커집니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따라서 커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바닥에 10kg짜리 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0kg짜리 또 공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어느 걸 들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죠. 당연히 20kg 공을 들기가 더 힘들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정지에 쓰려는 관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요거는 그래서 정지 관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거 말고 만약에 운동하는 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작은 차가 막 달려가고 있어. 시속 50km/h로. 그리고 굉장히 큰 덤프 트럭이 시속 50km/h로 달려가고 있어요. 어느 차가 멈추기 더 힘들까요? 그렇죠. 덤프 트럭이 멈추기 더 힘들겠죠. 그만큼 덤프 트럭이 더 큰 관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성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중학교 때 봤던 내용입니다.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은 사람이 앞으로 나간다. 왜냐하면은 나는 원래 버스랑 같이 앞으로 나가고 있었어. 그런데 정지해버렸어. 그렇지만 나는 앞으로 나가려는 성질 때문에 앞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반대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어디로 넘어지나요? 뒤로 넘어지죠. 왜? 나는 제자리에 쓰려 하는데 버스가 나가기 때문에 정지 관성을 해서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그림. 실을 갑자기 아래로 당기면은 추의 아래쪽 실이 끊어진다. 왜? 추는 그 자리에 쓰려는 관성이 크기 때문에 아래쪽 부분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전이 올려진 종이를 빠르게 치면은 종이만 쑥 빠져나가고 동전은 그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것도 동전이 가지고 있는 정지 관성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관성에는 두 가지 관성이 있다 보면 돼요. 정지에 쓰려는 정지 관성과 계속 그 상태를 운동하려는 운동 관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1법칙은 뭐 사실 큰 내용은 없어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1법칙은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면 30쪽에 그 그림만 보고 갑시다.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중학교 때 봤던 그림이에요. 사고 실험은 말 그대로 생각만으로 실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생각만으로 실험했다는 얘기는 이 실험 도구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빗면이 일정한 높이 A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공은 마찰이 없다면 마찰을 없앨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고로 실험을 한 거예요. 마찰이 없다면은 계속해서 같은 높이까지인 BC까지 올라갈 거고, 만약에 D 같은 빗면에서는 속력과 방향이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이것도 관성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있던 1법칙, 관성 법칙은 설명을 다 했습니다. 31쪽 넘어가면 이제 가속도 법칙, 뉴턴 운동 2법칙이 등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가속도라는 개념이 뭔지를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가속도, 속도가 더하다, 더할 가짜, 더해지는 정도를 가속도라 그럴 거예요. 물리에서 가속도는 A라고 표현하고 보통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작용하는 힘. 왜 이렇게 많이 부러지지? 힘이 영향을 줄 겁니다. 두 번째, 물체의 질량이 또한 영향을 줄 거예요. 이렇게 요 가속도랑 힘 질량 관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우리는 뉴턴 운동 2법칙 가속도 법칙이라고 그럴 거예요. 되게 간단해.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어요. 자, 위에 공도 1kg이고 밑에 A공이라 할게요. 밑에 B공도 1kg이에요. 위에 공에는 내가 10N의 힘을 줘서 밀 거고 밑에 공에는 20N의 힘을 줘서 밀 거예요. 어느 공이 더 속력이 빨리 변할까요? 당연히 밑에 공이에요. 20N. 그러면 질량이 같을 때 작용한 힘이 클수록 가속도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가속도는 힘하고는 비례관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이 클수록 가속도가 커집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질량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C라는 공이 있어요. C라는 공은 질량이 2kg이고 BC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위에 있는 B랑. 얘도 똑같이 힘을 20N 줬어요. 얘도 20N을 줬고 밑에 얘도 20N을 줬습니다. 그럴 때 질량이 1kg짜리 2kg 중에 어느 게 속력이 더 빨리 변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벼운 게 속력이 빨리 변하겠죠. 그럼 질량이 가벼울수록 속도가 변하는 정도가 더 크다. 그럼 반비례 관계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하고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요거 두 개를 종합한 게 우리가 배우는 가속도 법칙이에요. 가속도 A는 질량하고는 반비례, 작용한 힘하고는 비례 관계다. 자, 이게 가속도 법칙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럼 책을 한번 볼까요? 쌤이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힘과 가속도의 관계는 물체의 질량이 일정한 경우 줄칩시다. 가속도는 작용한 힘하고는 비례 관계다. 두 번째,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 작용하는 힘이 일정한 경우는 가속도는 질량하고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밑에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옵니다. 별표 쳐둡시다. R자임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냥 깔끔하게 공식을 바꾸면은 F는 MA 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일한 공식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여러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걸 볼 건데, 자,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는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거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할 거지만, 간략하게 단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까지 나오네. 첫 번째, 작용은 R자 힘을 구한다. 그 다음에 전체 질량을 구한다. 그 다음 F는 MAC에 대입해서 전체 가속도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 각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을 구한다. 물체 사이에 작용한 힘을 구한다. 이 단계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2쪽 한번 넘어가 볼까요? 32쪽. 내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지금이 23분인데 7분 뒤에 밥 먹으러 가야 돼. 김민상 선생님 밥 먹자 해가지고. 자, 그럼 빨리 보겠습니다. 자, 32쪽 보면은 위쪽에 A, B 수평면에 놓인 두 물체가 있을 거예요. 이걸 통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상자가 두 개 있죠. A라는 상자랑 B라는 상자가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때 A 상자의 질량은 3kg, B 상자 질량은 2kg, 그리고 이쪽에서 밀어주는 힘이 10N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앞에서 첫 번째 뭐라 했죠? 전체 R자 힘을 계산하라 했죠, 맞죠? 여기서는 R자 힘, 작용하는 힘이 10N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 R자 힘은 F는 10N.
자, 그다음 두 번째 할 거는 두 물체의 질량을 전체 질량 계산한다. 간단하죠? 10N의 힘으로 두 물체를 밀었으니까 전체 물체의 질량은 5kg이 되겠죠. 그러면 두 물체의 가속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A와 B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가속도랑 A, B의 가속도랑 같아요.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전체 질량 5kg 분에 작용한 힘 10N 하게 되면은 얼마? 2m/s 제곱의 가속도로 함께 움직인다. A 가속도, B 가속도 같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게 A에 작용하는 알짜힘, B에 작용하는 알짜힘.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아까 요 공식 MA를 대입하게 되면은 A 질량 3kg 곱하기 A 가속도 2 하면은 6N이 되겠죠. 다음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B 질량 2kg 곱하기 가속도 2 하면은 4N이 되겠죠. 자, 마지막 A와 B 사이 힘을 계산한다. 간단해요. 10N 중에서 A가 먹는 힘이 얼마였죠? 6N. 그래서 얘가 먹는 힘이 6N. 그 다음 B가 먹는 힘은 여기죠. 4N. 그래서 A와 B 사이에 걸려있는 힘은 4N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면 됩니다. 이해했죠? 자, 아까 앞에서 언급한 게 이렇게 단계별로 다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번에는 수평면에 놓인 물체 말고 도르래에 연결된 물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먼저 치우고 볼게요. 물이 없다. 물 들어갈 시간이 없구나. 자, 일단 칠판 먼저. 몰라. 자, 이번에는 그림 중에서 도르래 그림 중에서는 오른쪽 도르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도르래 그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르래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물체가 매달려 있을 건데 한번 볼게요. 책을 들고 보게. 바람을 너무 세게 불었나? 마이크에 들어간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자, 왼쪽 편에 A라는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는 B라는 물체가 매달려 있어요. 이때 A 물체는 질량이 2kg이고 그 다음에 B 물체는 질량이 3kg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참고로 중력 가속도 G는 10으로 잡습니다. 10. 자, 그러면 일단 전체 알짜힘부터 봐야겠죠. 일단은 B 무게 때문에 아래쪽으로 30N의 힘이 작용할 거고 A 무게 때문에 아래쪽으로 20N의 힘이 작용할 거예요. 어느 게 크죠? 요게 크죠? 그러면 빼버리게 되면은 전체 알짜힘은 F는 10N이 될 거예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전체 가속도가 A, B 가속도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전체 질량 5kg 분에 작용 알짜힘은 10N 하게 되면은 똑같네? 2m/s 제곱의 가속도로 같이 움직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에 작용할 알짜힘은 F는 MA 대입하게 되면은 3 곱하기 2 하면은 6N. 그 다음 B에 작용하는 힘은 1 곱하기 2 하면은 4N이 될 거예요. 그럼 됐죠?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뭘 봐야 되느냐? 요것도 한 개 더 찾아야 돼요. 요 실에 걸려있는 장력. 참고로 이 실 장력 T는 얘를 위로 들어 올릴 거고 이쪽에 걸려있는 T는 얘를 이쪽으로 당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잘 봐요. F에 먹는 알짜힘은 B부터 볼까? 이거 A, B를 바꿔 적었네, 그지? 이거 B다. 미안. 요게 B고 요게 A입니다. 내가 너무 급해서 그런가. 자, A에 작용한 알짜힘부터 봅시다. A에 작용한 알짜힘은 A 무게 20N이 있을 거고 실이 장력 T가 있을 거예요. 어느 게 커요? T가 크니까 위쪽으로 끌려가겠지. 그럼 T 빼기 20N 하면은 4가 나와야 된대. 그럼 T가 얼마 나오죠? 그렇죠. 24N이 나올 거예요. 반면에 B에 작용한 알짜힘은 30 빼기 T를 해야겠죠. 30이 더 크니까. 그래서 30 빼기 T 하면은 6N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 그럼 T가 얼마 나오죠? 똑같이 24N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실에 걸리는 장력이 24N이라는 걸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물체의 가속도, 알짜힘 같은 걸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법칙 33쪽에 마지막 법칙 작용 반작용법부터 봅시다.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작용 반작용. 한번 읽어볼까요? 철수가 0을 당기면 철수도 0 쪽으로 끌려간다. 이와 같이 줄칩시다. 힘은 두 물체에 동시에 주고받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받는 힘이
물체가 받는 힘이 작용하면 다른 물체가 받는 힘은 반작용, 작용 반작용이라는 얘기겠죠. 자, 작용 반작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간쯤에 공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FAB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FAB. 어딨지 노란색이? 여기 있네. 여기다 적을게요. 밥 먹으러 가라 좀 쳤다. FAB는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것만큼 B도 똑같이 A한테 작용을 할 건데 이때 방향만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을 요약하자면은 A가 B한테 힘을 가하는 만큼 B도 A한테 힘을 가할 건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다. 이때 뭐 작용 반작용 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예라든지 두이 및 평형 이런 거 얘는 일단 한번 읽어보면 되고 평형은 작용 반작용이랑 평형이랑 조금 달라요. 잘 봐. 일단 공통점은 두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공통점입니다. 그렇지만 차이점 뭐냐? 작용 반작용은 물체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이 달라요.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은 B에 작용하는 거죠. 반대로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은 A한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평형은 뭐냐? 평형은 똑같은 한 물체의 작용점이 다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뉴턴 운동 1법칙, 2법칙, 3법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뒤에 34쪽에 개념 체크 답 달고 과제는 저기 뒤에 거 몇 쪽이냐? 40쪽 넘겨서 내신 기초 문제는 몇 번까지 풀면 될까요? 11번. 그 다음에 뒤쪽 넘겨서 실력 향상 문제는 15번까지 풀면 됩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20일날 보나? 20일날 봅시다.